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었는데 집행 직전 연방 판사가 제동을 걸어 차단됐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민자의 헌법 권리를 요약해 정리한 레드카드를 각 학교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글 지도에서 멕시코반이 미국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각종 정책 선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방 소득세 폐지 추진 소식입니다. 시민들의 세금 대신 관세를 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세금 대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들려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foreign nations, we should be tariffing and taxing foreign nations to enrich our citizens. Does that make sense,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도 연방소득세 폐지를 약속해왔는데 일부에서는 비판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대폭 인하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관세를 주요 재원으로 삼는 정책은 국제무역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곧 공화당 지도자들과 만나 새로운 세금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는 팁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You know, sir, you should have no tax on tips. I said, what? I said, what did you just say? I said, what did you just say? Say those words again. Sir, no tax on tips. I said, thank you very much. You just won the election. 연방소득세 폐지는 법률 개정을 통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세수 부족 우려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라 세금 개혁안이 실제로 실현될지 여부는 향후 미국 정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다음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각종 지원책들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각 정부기관에 메모를 보내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출 내용이 트럼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분석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산업 정책이나 다양성 정책 등 트럼프 정부와 맞지 않는 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규모가 수조 달러, 우리 돈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가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This is a dagger at the heart of the average American family in red states, in blue states, in cities, in suburbs, in rural areas. It is just outrageous. 실제로 의료 보조 제도인 메디케이드 포털이 작동하지 않는 시기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백악관은 사회보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s, Medicare benefits, food stamps, welfare benefits, assistance that is going directly to individuals will not be impacted by this pause.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 대미 투자에 나선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이 받게 될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만 트럼프 정부도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여서 구체적인 파급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연방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모두 동결할 예정이었던 오늘 오후 2시 직전에 한 연방 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연방 판사 로렌 알리카는 연방 자금 동결 명령이 집행되기 몇 분 전에 해당 조치를 일시 차단했습니다. 차단 조치는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이민자의 헌법 권리를 요약해 정리한 카드를 각 학교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빨간 색상으로 제작된 이 카드는 한국어를 포함한 16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이민자 가족의 헌법적 권리는 물론 이민 단속 요원을 대응하는 방법 등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런 카드는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배포된 바 있습니다.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이민자 추방과 송환에 대해 주 브라질 미국 대사를 통해 항의했습니다. 마르시아 루레이로 브라질 영사부 장관은 가브리엘 에스코바르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들이 비인도적 대우를 받았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일부는 항공기 내에서 물 제공과 화장실 사용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TV에서는 일부 추방자들이 수갑과 족쇄를 차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바이든 정부가 철회했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명령을 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다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특히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 군인의 경우 탈의실과 스파 등 여성 전용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 트랜스젠더 군인은 지난 2018년 기준 1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구글 지도에서 멕시코만이 미국만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구글은 정부의 공식 자료에 업데이트된 이름을 반영하는 기존 관행에 따라 미국만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래스카의 최고봉인 데날리의 이름도 다시 맥킨리산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구글의 이번 이름 변경은 미국 내 사용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국가에는 기존 공식 이름을 유지합니다. 중국산 AI 충격으로 어제 크게 내려앉았던 뉴욕 증시가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7% 이상 올랐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중국산 AI 딥시크 충격으로 어제 크게 하락했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이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어제 3% 떨어졌던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은 2.03% 올랐고 다우지수는 0.31%, S&P 500도 0.92% 각각 상승했습니다. 특히 어제 17%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중에 840조 원 넘는 돈이 사라졌던 AI 반도체 선도주자 엔비디아 주가가 7.76%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3분의 1 정도 회복했습니다. 중국 회사가 만만찮은 인공지능 모델을 미국 회사들 개발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냈다는 충격에 폭락했었는데 반응이 지나쳤다는 분석이 나온 결과입니다. I'd say it's about 80% functionality relative to ChatGPT. And I do believe it's a huge overreaction that we're seeing in stocks on this DeepSeek sell-off.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주요 기술 회사들에 대한 불안감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언제쯤에나 투자가 수익으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새로운 기술을 가진 또 다른 기업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관련 주가가 흔들리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This is a huge disruptor because now everyone can build on top of this and there's no longer just a single company in the world that is able to produce this kind of high quality model. 내일은 인공지능 투자에 앞장서온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실적이 발표됩니다. 또 연준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금리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Every time you feel defeated, find your flow within. When you find your flow, every moment onward will become limitless. Find your flow every time. 리버사이드와 오렌지 카운티의 일부 메트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링크 측은 끊어진 송전선이 선로를 막아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리버사이드 라인과 오렌지 카운티 라인 등의 운행이 오늘까지 모두 취소됐습니다. LA시 당국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선로 개방 시점은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콜로라도주의 한 고등학교 육상 대회에서 아들을 응원 중이던 아버지가 공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토요일 열린 육상 대회에서 57세 남성 웨이드 랭스턴이 투포한 공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투포한 선수가 균형을 잃으면서 공이 관중석을 향해 날아갔고 함께 관중석에 있던 가족을 지키려던 아버지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대회가 열린 콜로라도 대학의 총장은 이번 끔찍한 사고에 가슴 아프며 유가족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실종됐던 12세 소년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쯤 한 아파트 근처 연못에서 지난 금요일 실종된 후안 메히아 아세베도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입니다. 아세베도의 부모는 실종 당시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받고 돈을 지불했지만 추가 연락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몸값 요구가 사기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새 테러가 발생했던 버번 스트릿에 방어벽이 설치됐습니다. 새해 첫날 발생했던 트럭 테러 공격 이후 보안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주 후 열리는 슈퍼볼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방정부는 주민 안전을 위해 폭발물 탐지경과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을 준비하던 에어 부산 여객기에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비상 탈출했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겨우 꺼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항공기 몸체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차가 소화액을 뿜어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이륙 준비를 하던 기체 꼬리 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여객기 전체로 번져 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탔는 비행기에서 이런 일이 날 줄은 몰랐었죠. 얼마 전에도 비행기 사고 나고 이런데 많이 놀랐죠. 제 뒤로 보이는 게 화재가 난 항공기입니다. 지금은 상부가 녹아내린 채로 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인데요. 화재 당시 승객과 승무원 176명은 비상탈출용 슬라이드를 타고 외부로 탈출했습니다. 짐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끌려고 일어났는데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열지 말라 해서 그 상황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나가니까 막 줄 서 있고 막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화재는 공항 외부에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통화하면서 어디 불났는가 하면 연기가 억수로 나는데 이랬거든요. 한 몇 분 있다가 이제 소방차가 막 가사더라고. 연기가 일단 많이 나고 이제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이랬지 그때는.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총력전을 펼쳤고 1시간 16분 만에 모든 불을 껐습니다. 남동풍이 한 초속 10m 정도 속도로 불었고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사고 여파로 필리핀행 진에어 등 두 편의 항공기가 지연 출발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불이 난 여객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이 비행기 뒷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탈출용 비상 슬라이드를 타고 승객들이 비행기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당했고 연기를 들이마신 승무원 4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객들과 목격자들은 불이 기체 뒷부분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꼬리 날개 쪽에서 앞쪽으로 계속 전소되면서 연기가 오고 있었습니다. 기체 뒷부분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비행기를 뒤덮었습니다. 이륙 준비 중에 불이 나 양 날개에 항공유가 가득 실려 있던 상황이라 하마터면 더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저희들 특수차를 활용해서 그 부분을 집중 방어를 하였습니다. 화재가 난 비행기는 지난 2007년 제작된 에어버스사의 A321-200 기종입니다. 올해로 17년 된 비행기로 지난 2009년 일본 간사이 공항에서 꼬리 부분이 활주로와 접촉하는 사고 외엔 다른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조사관 3명을 사고 발생 현장에 급파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항공기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 장치 등을 회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탑승자 증언 등을 종합해 화재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설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옥중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른 것인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는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전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입장문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접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따른 거라고 다시 한번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유혈 사태도 인명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면서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고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없다고 했다고 석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계엄 당시부터 유지해오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한 겁니다. 석 변호사는 설 명절을 구치소에서 보내는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별다른 말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는 걸로 느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고초엔 아무 말 안 했고 국민 생계와 청년들의 좌절을 걱정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최근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걱정된다고도 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엔 설 연휴 폭설과 한파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몰려 윤 대통령의 석방 등을 요구했습니다. 구치소 주변 집회는 남은 연휴와 관계없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 달 1일 스미소니언 아시안 박물관에서 설날 기념 장터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설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설날 큰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시니어 센터의 무용반과 장구반 등이 직접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설날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와서 너무 좋지 않은 일은 둘도 있고 한국에도 그렇고 있었지만 저희가 이런 설날을 하기로 결정한 거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식사,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데는 꼭 필요한 것 같다. 서울 메디칼 그룹과 유니보험 그리고 박대감내와 오픈뱅크 등 한인 업체들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 등 선물도 제공됐습니다. LA 산불 발생 이후 2주간 탑승료를 받지 않았던 LA 메트로가 탑승료를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메트로는 산불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대중교통 탑승료 부과를 무기한 연기했지만 지난 24일 요금 재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유뱅크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금 보고 서비스는 오는 2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뱅크 베이사이드 지점에서 실시되며 연방국세청에서 인증한 자원봉사자가 서류 작성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단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스미소니언 아시안 박물관이 설날 기념 장터를 진행합니다. 오는 2월 1일 스미소니언 아츠 앤 인더스트리 빌딩에서 40여 개의 부스가 설치돼 한식당 안주와 치코, 만두, 대구김치 등이 참여해 한국 음식을 홍보하며 사자춤 공연과 박물관 투어 등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공원의 주차료와 편의시설 이용료가 인상됩니다. 카운티 공원관리국은 2월 18일부터 하루 주차 요금은 기존 $3에서 $5로,
RV 캠프사이트 이용료는 기존 $29에서 $35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원 이용료 인상은 약 10년 만에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탠바이 하이 큐. 평양에서 SBS, 워싱턴에서 SBS 조성원입니다. 생생한 취재 현장을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2025년 SBS 이브닝 뉴스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